안녕하세요. 플로우를 만드는 마드라스 체크의 박진웅 책임입니다. 플로우 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 플로우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로우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플로우 기능 교육에서는 여러분이 플로우를 사용하면서 알아야 할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우 도입 기업 실무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 중 9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무려 91.1%나 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직무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높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아마 플로우의 쉽고 직관적인 사용법, 그리고 기본 기능만으로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에서 왜 플로우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바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나은 협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겠죠. 실제로 저희 플로우를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93%가 회사 생활,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던 설문에서 그렇다, 도움이 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단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플로우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능을 잘 알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교육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 모두 다양한 플로우의 기능들을 확실히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답해 주셨던 분들처럼 플로우가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주실 고객분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기능 교육을 들으시면서 플로우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뭐 이럴 때 이런 기능을 쓰면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교육을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 교육 이후에는 활용 방법, 심화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기본 기능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후에 배울 심화 교육 내용들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능 교육의 목차입니다. 플로우의 기본 협업 공간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협업하는 방법, 게시글 5종과 관리 팁, 그리고 협업을 위한 부가 기능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 없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플로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플로우 사용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크롬이나 엣지, 웨일 등 웹브라우저로 플로우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PC 설치형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좌측에 있는 전체창 모드, 우측에 있는 미니창 모드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환경의 플로우 어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참고로 어플을 다운받을 때는 검색했을 때 나오는 보라색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우의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로우의 핵심 기능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업무들을 플로우의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업무 소통을 하고 있으신가요? 메신저, 그룹에어, 이메일 등 아마 기업마다, 부서마다, 팀마다 소통하고 있는 수단이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만약 채팅으로 업무를 주고받고 있다면 이렇게 사생활과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또 주고받은 파일을 찾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고요. 메일로 업무를 주고받는다면 이 끝없는 답장, 전달식의 소통으로 업무의 히스토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로우의 프로젝트 그리고 업무 기능이 생겨났는데요. 프로젝트는 주제별로 방을 생성하고 담당자들을 초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 플로우에 있는 업무 기능을 통해서 업무를 5단계 진행 상태로 구분해서 실시간 트래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메신저, 즉 채팅으로 업무를 많이 주고받은 분들은 이 화면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화면 좌측에 보이는 개인 메모 채팅 공간이나 전체 공지사항 채팅방, 1일 주간 보고 채팅방들도 각각의 목적에 맞게 플로우의 프로젝트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플로우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로우의 프로젝트는 이 네모칸 우측 하단에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프로젝트, 지구본 모양의 표식이 있는 회사 공개 프로젝트, 빌딩 모양의 표식이 있는 회사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의 참여자만 프로젝트 내부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우리 회사 플로우의 관리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프로젝트에 참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프로젝트 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각 프로젝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프로젝트입니다. 일반 프로젝트는 이렇게 네모칸 우측 하단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참여자만 이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성이 가능하고 또 참여자 초대와 내보내기가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참여자만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만약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 일반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모칸 우측 하단에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회사 공개 프로젝트입니다. 회사 공개 프로젝트는 방금 설명드렸던 일반 프로젝트와 같이 누구나 생성이 가능하고 참여자 초대와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에게 이 공개 프로젝트 카테고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직접 원하는 프로젝트로 참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회사 공개 프로젝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 필수 가입 프로젝트나 회사 문화 프로젝트 등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혹시 부서 프로젝트 내부에 보안의 염려가 있으시다면 이 프로젝트 설정에서 관리자 승인 후 참여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로우 홈 화면 좌측 메뉴 이 회사 공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공개 프로젝트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각 카테고리별로 관련된 회사 공개 프로젝트들이 등록되어 있겠죠. 단 이 공개 프로젝트 카테고리들은 회사의 관리자만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카테고리가 있으실 경우에는 관리자분에게 별도로 생성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공개 프로젝트 생성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프로젝트 옵션 설정 화면에서 회사 공개로 설정을 이 기능을 켠 상태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법을 시연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네모칸 우측 하단에 이 빌딩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회사 프로젝트입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가 자동으로 초대되는 프로젝트이고 특별히 회사 관리자만이 생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회사 전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회사 관리자분에게 별도로 이 회사 프로젝트 생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프로젝트 종류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로우의 프로젝트는 홈 화면 좌측 상단에 새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나오는 직접 만들기와 템플릿 선택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맨 위에 프로젝트의 제목을 작성하는 공간과 그 밑에는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적어주면 되고 그 하단에 필요한 옵션들을 각각 설정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템플릿 선택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플로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처음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지 모르겠다면 이 템플릿 선택하기를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직접 만들기 그리고 템플릿 선택하기를 통한 프로젝트 생성하기 이 부분들을 이제 시연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마우스를 직접 움직이면서 한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만들기입니다. 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프로젝트 제목 입력해 주시고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바로 하단에 있는 옵션 중에 이 회사 공개로 설정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회사 공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이 설정을 켜두면 회사 공개 프로젝트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한번 이 회사 공개로 설정 기능을 선택해서 공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도 설정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회사 공개로 설정을 해 놨는데, 그래도 이 프로젝트 내부의 보안을 위해서 관리자 승인 후 참여 기능도 추가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추가 설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추가 설정에서는 이 게시글 권한 설정, 댓글 작성 권한, 파일 조회 다운로드 권한, 공동 수정 권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한번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 완료라는 팝업이 뜨면서 이렇게 직접 만들기를 통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신 후에 직접 만들기가 아닌 템플릿 선택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플로우에서 많은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채용 관리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면 이전과 동일하게 프로젝트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 모두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에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채용 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게시물들이 세팅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플로우에서는 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말고도 직접 프로젝트 양식을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영 지원팀, 고객 경험팀, 협업용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필요한 양식들을 이렇게 업로드 해둔 후에 이 프로젝트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 템플릿에 추가, 그리고 원하는 카테고리와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어준 상태에서 지정해주면 해당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지정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명 옆에 템플릿이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고, 제가 템플릿을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저장해둔 이 소통 협업 카테고리에 제가 저장한 이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정한 이런 템플릿들은 우리 회사 임직원, 구성원 누구나 프로젝트 생성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 프로젝트 템플릿 기능은 플로우의 비즈니스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핵심 기능인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관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프로젝트는 관련 담당자를 초대하여 주제별 업무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2번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자가 임의로 퇴장할 수 없다. 3번 회사 공개 프로젝트 내에 공유된 자료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4번 회사 공개 프로젝트 카테고리는 관리자만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다. 5번 회사 프로젝트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참여자도 생성할 수 있다. 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 보기 중 올바르지 않은 것, 머리에 정답을 떠올리셨다면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5번. 회사 프로젝트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참여자도 생성할 수 있다 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5번이 정답이었고요. 이 회사 프로젝트는 구성원 전체가 자동으로 참여되는 프로젝트이고 관리자만 생성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정답 맞추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혹시 정답 맞추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하나씩 플로우를 클릭해보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교육들도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우 프로젝트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터득했는데요.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이제부터는 프로젝트 안에서 함께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들을 초대하는 방법과 참여자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담당자들을 초대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초대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참여자 초대, 이메일 초대장 발송, 초대 링크 복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여자 초대를 눌러보면 임직원, 외부인, 그룹 세 가지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임직원에서는 우리 회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을 초대할 수 있고 외부인에서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아니지만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부인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로 초대장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간단하게 초대 내용도 입력해 주신 후에 초대를 누르면 위에 작성된 메일 주소로 초대장이 발송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초대 링크를 복사하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있는 초대 링크 복사를 누르면 초대장이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 평소에 이용하시던 메신저를 통해 복사된 초대 링크를 전달하여 프로젝트로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협력사나 고객사 등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초대할 때는 이 초대 링크 복사 방법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프로젝트 초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의 초대가 완료가 되었다면 프로젝트 화면 우측에 참여자 리스트에서 각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리고 나와 같은 회사의 임직원, 또 나와 다른 회사 소속인 외부인으로 구분지어 조회가 됩니다. 이 중 자신이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참여자들을 프로젝트에서 내보내거나 추가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참여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관리자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 수정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설정했던 프로젝트 옵션들을 재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며 게시글 조회 권한을 제외한 모든 설정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삭제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기능인데 해당 기능의 특징은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글들을 지운 후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협업 공간인 프로젝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플로우의 핵심 게시글이자 꽃이라 불리우는 업무 게시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안내해드릴 이 업무 사용법만 잘 따라오시면 플로우 내에서 더 정확하고 빠른 업무 소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의 업무 게시글에는 업무의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업무 진행 상태, 업무를 진행할 업무 담당자 지정, 업무의 시작일과 마감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또 업무의 진척 상황을 10%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팅으로 업무를 주고받으시면서 혹시 이 화면과 같은 상황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박 부장이 오늘 미팅에서 말했던 자료 송 차장이랑 사대리가 같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대리와 송 차장 모두 알겠다고 확인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근데 이후에 박 부장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말했던 자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송 차장이 대답합니다. 이번 주에 요청 주신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고 눈치채셨듯이 박 부장과 송 차장은 서로 한 가지 일만 주고받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요청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요청 상황을 플로우의 업무 게시글을 활용하면 어떤 업무인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고 누가 진행해야 하는 업무인지 담당자 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마감일 설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상황처럼 채팅만으로 업무를 주고받았을 때는 누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업무의 마감일을 플로우에서는 업무 게시글이 대신 기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누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업무 5단계의 상태에 따라 업무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방금 전 채팅 상황을 플로우의 업무 게시글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채팅을 플로우 업무 게시글로 옮긴 예시를 보면서 내가 아직 채팅으로 주고받는 업무들을 어떻게 플로우 업무로 옮겨올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미팅에서 말했던 자료, 송 차장이랑 사대리가, 여기서 송 차장이랑 사대리는 업무의 담당자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업무의 마감일로, 그리고 자료 정리해 주세요는 본문이나 제목으로 작성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게시글의 형태로 업무가 요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부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채팅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자료 어떻게 되어가나요? 하고 재차 확인하는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팅, 메시지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플로우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진행 단계를 클릭함으로써 자동으로 시스템 댓글이 남겨지게 되고, 업무를 요청했던 박 부장은 시스템 댓글 또는 업무 상태가 바뀐 것을 확인함으로써 송 차장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무가 완료된 상황이 오면 업무 진행 상태를 피드백으로 변경한 후에 완성된 자료나 기타 히스토리들을 댓글로 간단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후 업무를 요청했던 사람이 완료로 업무 진행 상태를 변경함으로써 하나의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로우의 업무 게시글의 특징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 담당자 지정과 마감일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 요청글을 올렸는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업무 요청글은 누구도 처리하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는 무의미한 업무 요청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업무 중에는 물론 정확한 기한이 없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마감일을 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이 업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마감일이라도 예상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업무 요청에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이 마감일을 기준으로 업무를 관리하게 되실 텐데요. 이후에 설명드릴 전체 업무에서도 이 담당자와 마감일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교육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업무 5단계 진행 상태가 헷갈리신다면 다음 화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요청하는 사람이 업무글을 등록할 때 요청 상태로 등록하고,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업무를 시작할 때 진행 상태로 변경, 모든 업무가 완료되면 피드백으로 전환한 후에 결과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결과물을 업무 요청자가 확인 후에 별 이상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면 완료로 전환, 뭔가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수정사항이 필요하면 이 완료가 아닌 다시 요청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요청 상태로 다시 전환할 때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왜 다시 요청 상태로 돌려놨는지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업무를 중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업무가 취소되게 되면 보류로 상태를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무 게시글은 가장 큰 단위의 상위 업무이며, 그 업무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업무를 50개까지 등록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하위 업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하위 업무는 좌측 이미지처럼 매출 보고를 분기별로 하위 업무에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고, 우측 이미지처럼 하나의 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들을 하위 업무에 등록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간단한 업무부터 복잡하고 세부적인 업무까지 하위 업무로 나누어 등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하위 업무의 케이스별 활용 사례는 저희 플로우 심화 교육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플로우 업무 게시글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업무 게시글을 통해 업무를 주고받고 피드백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분들은 그럼 이렇게 주고받은 업무들은 일일이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로우에서는 내가 참여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등록된 업무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이 전체 업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업무에서는 내가 참여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업무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분명 어제 대표님이 나에게 업무 요청 게시글을 등록해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플로우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업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대표님이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업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몰라서 업무 구분을 내 업무가 아닌 전체로 바꾸어 보니 업무 등록은 되어 있지만 담당자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무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내가 필요한 필터링 설정을 통해 업무를 찾으려고 해도 업무가 조회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확인해 보니 대표님이 서비스 가이드 제작이라는 업무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당자에 나를 지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업무로 필터링을 했을 때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이 담당자의 백 팀장, 나를 지정해 두었다면 내가 업무 구분해서 내 업무로 필터링 설정을 했을 때, 아, 이번 주까지 해야 하는 업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업무를 등록할 때 꼭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업무 담당자 지정과 마감일 지정은 절대 잊지 않고 해주셔야 하는 설정이라는 점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입니다. 전체 업무와 동일하게 내가 참여된 프로젝트에 등록된 업무들을 모아볼 수 있는 공간이며 한 가지 다른 점은 차트 형태로 업무의 기한이 표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업무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업무의 일정을 계획하는데, 일정을 세우는데 활용하기에 좋은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 일정들이 이렇게 차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일정 확인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촬영이 17일에 끝나는구나. 그러면 영상 편집을 18일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하고 다음 업무의 일정 조율을 이렇게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 업무를 활용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의 일정을 확인하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간트 차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로우를 사용하다 보면 업무는 많이 등록해 놨는데 정작 등록해 놓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찾기가 힘들고 또는 분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를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그룹 형태로 묶을 수 있는 그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영상을 제작하려면 이렇게 시나리오도 짜야 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영상 편집, 음성 편집 등 큰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큰 흐름이나 특성들을 그룹으로 등록해 둔 후에 각각의 그룹 안으로 관련된 업무들을 묶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큰 흐름을 그룹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 시나리오, 편집 등의 큰 흐름 그룹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등록된 업무들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편집은 편집 그룹으로 가야겠죠. 영상 편집도 편집 그룹 안으로 묶어주고 시나리오는 당연히 시나리오 그룹 안으로 시나리오 그룹 안으로 시나리오 기획도 시나리오 그룹 안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은 촬영 그룹 안으로 묶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내에 업무들을 그룹별로 묶어주면 되고 이렇게 저장된 그룹들은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룹들을 지정하고 어떻게 업무를 묶으면 좋을지 함께 설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업무 게시글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업무 진행 상태에 관한 주관식 퀴즈입니다. 내가 어제 이사원에게 요청했던 업무가 오늘 피드백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한 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그림 힌트를 보면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에서 요청한 업무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수정사항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조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이 그림 힌트를 보면서 정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요청으로 상태를 변경한 후에 댓글로 추가 요청사항, 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요청사항을 댓글로 전달한다 였습니다. 나온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잘 완성이 되어 있다면 완료로 전환해 주시면 되지만 뭔가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업무를 요청하면서 왜 다시 요청하는지 댓글로 추가 요청사항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업무 5단계 진행 상태는 플로우에서 업무를 주고받으실 때 가장 많이 클릭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기능인데 혹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앞 교육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거나 아니면 실제 플로우에서 업무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또 어느새 상태 변경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업무 게시글을 이용한 업무 요청법, 그리고 업무들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업무가 플로우의 핵심 기능인 것은 맞지만 유일한 기능은 아닌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로 플로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플로우의 업무 외 게시물 4종, 그리고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분들도 이 게시글 4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각 게시글별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은 누구나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 해당하는 기능으로는 글 서식 기능, 해시태그 기능, 멘션 기능, 또 파일 첨부와 위치 첨부 등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능 중 해시태그 기능을 글 작성 중 등록해 두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작성된 해시태그들이 등록이 되고 이렇게 등록된 해시태그 중 원하는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이 해당 해시태그가 등록된 글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지사항 용도나 파일을 공유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게시물입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처럼 함께 보면 좋은 자료를 공유한다던가 우측 화면처럼 우리 사무실 복합기 설치 방법 등 모두와 함께 공유하면 좋은 공지글이나 자료들을 이 글 게시물을 통해 공유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일정 게시물입니다. 일정 게시물은 아마 이름을 들으셨을 때 딱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생각하시는 그 기능이 맞습니다. 미팅이나 외근, 연차 등 필요한 일정들의 시간과 내용을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짜와 시간, 참석자 추가, 장소, 일정 알림, 간단한 메모, 참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잡혔더라도 요즘처럼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거나 외근이 잦은 직무의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인원들이더라도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화상회의 연동 기능을 통해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별도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연동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장소를 입력하게 되면 어디서 회의를 진행하는지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회의 장소를 추가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를 추가하게 되면 해당 인원들에게는 이와 같이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보여지며 해당 기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 일 게시물입니다. 여러분 출근하고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챙겨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다이어리에 적거나 휴대폰에 메모를 남기곤 하시죠? 동일하게 이 할 일 게시글을 활용해서 하루 할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목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본문에 입력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보이는 화면의 내용처럼 어떤 행사나 특별한 일정이 있는데 챙겨야 할 것들을 이 할 일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럿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리스트업하여 행사를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또 외부 행사라면 PC를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아주 간편하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게시물입니다. 사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나
혹은 뭐 가볍게 점심 메뉴를 골라야 하는 상황도 자주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 투표 게시글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나 날짜 중 원하는 유형을 설정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 투표 마감일이나 복수 투표, 익명 투표 기능 등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해 원하는 투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투표글이 올라온 것을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투표 참여 요청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업무 게시글과 그 외에 4가지 게시글 기능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플로우에서 파일은 어디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플로우에서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 게시글에서 설명드린 공지, 공유 글들에서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걸 다들 보셨던 것처럼, 이 게시글 좌측 하단 클립 모양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해 보면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내 컴퓨터 버튼과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처럼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는 각각의 개별 계정을 연동해서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도 있고, PC 폴더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하여 플로우 게시물에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에 등록된 파일들은 홈 화면 좌측 모아보기에 있는 파일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메뉴가 바로 파일함 메뉴이고, 이 파일함에서는 파일 다운로드 기능과 또 굳이 다운받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뷰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상세 보기 기능을 통해 이 파일이 어떤 글에 등록된 파일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히스토리 확인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파일함에 파일만 저장할 수 없냐는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플로우는 업무의 히스토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만큼 게시글에 파일을 첨부하는 형태로만 파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파일함에서는 파일 유형별 검색 기능과 기타 옵션을 추가 지정하여 검색하는 등 원하는 조건의 파일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의 유형이나 기타 옵션들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메일이나 채팅에서 주고받은 파일을 검색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또 빠르게 파일을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 파일 첨부 방법은 파일함에서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파일함 첨부 기능은 내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한번 플로우 내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도 재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PC를 이용해 업무를 하던 중 어떤 파일을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파일함 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우를 이용하시면서 등록된 파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일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때 파일 폴더 기능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상단에 파일 메뉴가 있는데, 이곳에서 프로젝트 내 파일들을 폴더링할 수 있는 파일 폴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 파일 메뉴 화면 우측 상단에 폴더 추가 버튼을 누르면 파일 폴더를 생성할 수 있고, 해당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들을 폴더링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 기능은 프로젝트별 파일 메뉴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고, 한 번 생성이 되면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폴더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로우의 프로젝트와 게시물 5종, 그리고 파일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내에서 또는 팀 내에서 플로우로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든 방법을 터득하신 건데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공유한 게시물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시물 관리 꿀팁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은 플로우를 이용하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민들입니다. 대표님이 함께 참여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바로 게시글을 등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매번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데 새로 작성하려고 하니 너무 귀찮고 힘들다. 다른 프로젝트에도 똑같은 게시물을 작성해야 되는데 또 작성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 고민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플로우의 다른 프로젝트의 복사 기능입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복사 기능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글 또는 특정 양식을 말 그대로 다른 프로젝트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좌측 화면처럼 매번 동일한 내용의 글이 필요하다면 하나의 양식을 작성해 둔 후에 다른 프로젝트의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양식의 글을 빠르게 등록해 주면 됩니다. 만약 앞서 나왔던 질문처럼 대표님이 계신 프로젝트에 한 번에 글을 등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내 개인 프로젝트에 먼저 글을 작성해 본 후에 잘 작성이 된 것 같다면 그때 이 다른 프로젝트의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대표님이 계신 프로젝트에 글을 복사하면 되는 거죠. 이제 실제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 주간 업무 계획 및 보고 취합 업무 양식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해서 이 글을 복사해서 옮기고 싶다 하면 게시글 우측 상단에 더보기를 누르고 다른 프로젝트에 복사. 저는 이 A 컴퍼니 주간 업무 공유 프로젝트로 옮겨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글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바로 글 등록만 누르면 동일한 글이 다른 프로젝트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식의 글을 작성하느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업무 게시글을 복사할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담당자 지정 항목은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할 수 없고 글이 해당 프로젝트로 옮겨진 후에 그 프로젝트 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열심히 이렇게 하나의 글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업로드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었던 경우 이럴 때 다시 올바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글을 재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작성하던 게시물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보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고 여기서 바로 글을 업로드해야 할 프로젝트를 재선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변경 기능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글을 재작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쓴 글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메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플로우를 사용하시다 보면 업무 공유를 위해 글 하나를 업로드했는데 몇 분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내가 썼던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프로젝트에 올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때 이 네 게시물 메뉴로 들어가 보면 내가 작성했던 업무부터 글, 댓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작성한 글들만 모아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좌측 모아보기에 있는 네 게시물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게시물을 작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긴 글을 적어야 해서 혹여나 작성하는 중에 데이터가 날아갈까 걱정이 될 때도 있으실 텐데 이때 글 등록 버튼 옆에 있는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글이 임시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된 글들은 모아보기 임시 저장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글을 작성하는 화면에서 임시 저장 버튼 옆 숫자 버튼을 누르면 임시 저장되어 있는 글들이 리스트 형태로 나오며 원하는 글을 클릭하면 바로 이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나를 언급 기능입니다. 플로우에 있는 멘션 기능 다들 아시죠? 나를 언급은 내 이름이 언급된, 멘션된 글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을 때, 또는 잠시 미팅을 다녀왔는데 긴급하게 확인할 일은 없나 할 때, 이 나를 언급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내에서도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꼭 있을 텐데요. 멘션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태그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이 나를 언급 메뉴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마크 기능입니다. 사내 공지사항이나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업로드 되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할 시간이 없다면 이 북마크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하단에 있는 북마크 버튼만 누르면 좌측 모아보기에 있는 북마크 메뉴로 해당 글이 저장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북마크 메뉴에서 글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북마크에 저장된 글이 또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정작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북마크에 저장된 글들도 잘 정리하시면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게시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플로우가 게시글들만 활용할 수 있는 협업 툴은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시던 메신저, 즉 채팅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플로우가 제공하는 채팅 기능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채팅 기능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고, PC 설치형에서는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만한 미니창 모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채팅방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홈화면 우측 상단 채팅 메뉴에서 새 채팅 버튼을 통해 새로운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또는 임직원의 프로필 내에 있는 채팅 버튼을 통해서도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된 채팅방의 기본 구성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상단에는 채팅방의 이름과 참여자 수, 채팅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메뉴, 기타 더보기 버튼이 있으며, 하단에는 이모티콘, 파일 첨부, 시크릿 채팅, 화상회의 기능 버튼이 보여집니다. 방금 언급했던 기능 중 화상회의는 일정 게시글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화상회의 기능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에서 화상회의를 생성하면 나머지 인원들은 여기 보여지는 참여하기만 누르면 아주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팅으로 특정 내용이나 파일 등을 주고받는데 보안이 걱정되는 내용이다, 또는 이후에 이 채팅방에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크릿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가 설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낸 메시지가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채팅방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모아보기 기능이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인 메신저들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플로우 자체의 모아보기 기능과 같이 이미지나 파일, 링크, 공지사항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자유자재로 이렇게 채팅방을 넘나들며 각 채팅방의 모아보기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을 이용하다 보면 그럼 나중에 이 채팅방과 관련 없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채팅방으로 잘못 초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는 관리자가 일반 참여자들을 내보내거나 추가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참여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채팅입니다. 플로우의 또 하나의 채팅 기능인 프로젝트 채팅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와 연동되어 있는 채팅 기능입니다. 이 프로젝트 내부에 우측 참여자 명단 아래쪽에 있는 채팅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들로만 구성된 채팅방을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채팅방은 프로젝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팅방 내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프로젝트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채팅방은 참여자가 채팅방에서 따로 나갈 수는 없지만, 만약 참여자 관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참여자 내보내기 혹은 초대를 해주시면 채팅방에도 이 참여자 리스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플로우는 아이콘의 모양으로도 일반 채팅과 프로젝트 채팅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채팅방은 이 프로젝트 모양의 네모난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일반 채팅방은 보시는 것처럼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통해서도 어떤 채팅방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플로우의 채팅 기능에 대해 아주 짧고 굵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들 모든 기능들 완벽히 이해하셨나요? 이번엔 퀴즈를 통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채팅 참여자 관리가 가능한 채팅 종류는 1번 프로젝트 채팅, 2번 1대1 채팅, 3번 일반 단체 그룹 채팅, 4번 회사 공개 채팅.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죠? 아마 다들 머릿속에 이미 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일반 단체 그룹 채팅이었습니다. 채팅 관리자 기능은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었죠. 따라서 여러 명이 참여하며 나가기가 가능한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네, 플로우의 채팅 기능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채팅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업무나 기타 게시글 사용이 아직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채팅부터 먼저 플로우로 옮겨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교육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플로우의 시작인 프로젝트부터 채팅까지 많은 기능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줄 알아도 정작 내 프로젝트나 업무 관련 알림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플로우 세팅법만 잘 따라오시면 프로젝트와 업무 관리가 결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프로젝트와 알림 설정에 관한 고민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이 쌓여서 힘들어요. 참여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안 됩니다. 중요한 알림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세 질문도 정말 고객님들이 많이 남겨주시는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이미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성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프로젝트 즐겨찾기는 가장 먼저 설정해 주셔야 하는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네모칸 좌측 상단에 있는 별 표시를 누르면 즐겨찾기 프로젝트로 지정이 되며, 이렇게 지정된 프로젝트들은 홈 화면 최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 즐겨찾기를 해뒀다고 모든 프로젝트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색상 지정과 폴더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능 모두 홈 화면에 있는 우측 상단 설정을 누른 후에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선택하고 색상 설정 또는 프로젝트 폴더 설정을 통해 원하는 대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프로젝트 폴더는 좌측 메뉴바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 생성 버튼을 통해 만들 수 있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폴더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해둔 프로젝트 폴더로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추가하여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또 폴더별로 프로젝트 색상을 통일해 두면, 예를 들면 이 분홍색 프로젝트들은 공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구나 하고 홈 화면에서도 더 직관적으로 프로젝트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알림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플로우에는 두 가지 알림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측 상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알림 리스트, 두 번째는 PC와 모바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푸시 알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알림 리스트의 숫자가 보이시나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몇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무슨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결국 모두 일금 처리를 해버리고 중요한 업무를 놓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플로우 팀은 특별히 프로젝트별로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알림들이 오게 될 텐데, 그 많은 알림들 중에서 내가 확인해야 하는 알림만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하는 프로젝트들에서 푸시 알림과 알림 리스트를 나와 관련된 알림만 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트에서 알려드린 프로젝트 색상, 폴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모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관리하기 편한 대로 입맛에 맞게 설정해서 플로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플로우의 모든 기능에 대한 교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확인한 모든 기능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그래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다음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우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접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업무를 요청할 때도, 지난 업무의 히스토리를 파악할 때도, 주고받았던 파일을 확인해야 될 때도, 가벼운 채팅을 나눌 때에도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플로우에 접속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자 관리하던 자료들은 플로우에 모아보는 것도 좋고요. 업무가 아닌 쉬운 것부터 옮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플로우에 로그인 하시고 채팅과 파일들을 플로우로 먼저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잘 참여하고 문제없이 업무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리드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야 할 때 자신 있게 스스로 협업 프로젝트를 만들고 초대할 수 있나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을 바로 초대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개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협업 공간이 생성되는지, 프로젝트 설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아주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우 사용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업무 게시글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업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눈 딱 감고 3개월만, 아니 1개월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업무로 등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공유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게시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담당자와 마감일을 지정하고 처리 상황에 맞게 업무 진행 상태를 변경해 주셔야 업무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딱 업무 5개 등록해 보기 다 같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나만의 플로우 세팅 설정하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업무 관리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 색상, 폴더 설정, 프로젝트별 알림 설정 등 중요한 플로우 설정들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설정 전과 후의 엄청난 차이를 아마 사용하시면서 곧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이 4가지 포인트를 모두 실행에 옮기기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플로우에 적응하여 아마 사내에서 가장 플로우를 잘 활용하는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플로우의 기능들이 익숙해지셨다면 다음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는 규칙이 있는지, 어떨 때 어떤 프로젝트, 업무를 써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는지, 상황에 맞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지, 우리 회사 직원들과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타부서 또는 외부인과 문제없이 협업할 수 있는지, 혹시 플로우의 기능 자체는 알 것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려 하니 생각보다 어렵다면 그것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다음 교육인 심화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심화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교육을 통해서 오늘 배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플로우에 접속해서 오늘 배운 기능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플로우를 만든 마드라스 체크의 박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